6화에서 벌써부터 극상의 퀄리티를 보여준 드라마 안도르가 재미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7화도 이전화 못지않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화는 특히나 드라마에서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모조리 풀리던 에피소드였기에 에피소드 리뷰도 굉장히 길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개인적으로 안도르 방영 이전부터 바라던 소망도 이루어져서 유난히 더 기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 안도르 리뷰는 제7화 공표를 다룹니다. 이번 화는 한국의 가정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매일이 숨막힐 것 같은 시릴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을 박박 긁는 어머니의 잔소리 뒤로 알단이 기지가 털렸다는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홀리데이 스페셜 이후로 스타워즈에서 홀로그램이 아니라 TV로 무언가를 본다는 느낌이 기묘해서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밤새 야근한 제국 보안국이 조명되는데요. 사태가 사태인 만큼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클론 전쟁의 영웅 ISB의 실무 책임자인 월프 율라렌 대령이죠. 펠퍼틴 황제를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보좌해온 인물인 그는 현재까지 안도르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모스마와 더불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사람입니다. 은하 제국과 보안국이 할 일은 주먹을 더욱 꽉 움켜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한평생을 청렴하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것에 전념한 율라렌이다 보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라렌은 펠퍼틴이 내린 전 은하계 단위의 보복 계획을 전달합니다. 조금이라도 반군 활동이 보이면 해당 구역 전체에서는 알단위에서 도난당한 8천만 크레딧에 5배나 되는 4억 크레딧, 한화 약 5,800억이 곡물세로 징수됩니다. 반란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 문화, 축제, 전통을 이용할 경우 제국의 관용을 더 이상 바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죠. 펠퍼틴은 비밀경찰국인 ISB에 상상을 초월하는 권한을 줍니다. 6해군의 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ISB는 사실상 군대 위에 있는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고 의회에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합법적으로 끔찍한 방식의 감시와 수색, 압수를 그 어떤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초유의 법안명은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 줄여서 PORD라고 부르는 명령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것들, 별거 아닌 것이라 여겨진 것들도 재심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구린 게 보인다 하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를 내리는 법안입니다. 예컨대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돈을 줍기만 해도 제국의 질서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이런 행보를 사법부인 법원에서 용납하겠어 싶으시겠지만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황제를 선두로 한 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는 없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제국군이 정말 별거 아닌데도 법을 들먹이면서 일반인들을 체포하는 장면도 전부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안도르와 같은 시간대를 다루는 애니메이션 반란군 시리즈는 돌연 평화로운 제국기에 민간인 마을 위로 제국군이 스타디스트로이어를 띄워서 군대를 투입시키고 과일을 팔면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상인을 반역자로 체포하는 등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물론 시간대는 딱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의 여파가 반란군 시리즈의 로탈까지 뻗어졌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은 제국에 큰 일격을 가한 알단이 사건이 온 은하계로 보도됨에 따라 제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퍼진 현 시점에 제국이 오히려 그들을 더더욱 꽉 움켜쥐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은 것인데요. 데드라는 이번 화의 제목처럼 반군이 한 건 강도짓이 아니라 공표였다며 제국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제국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데드라는 알단이 사건을 단독 도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은하계 전체 규모로 활동하는 반란군 네트워크라는 희미한 존재를 밝혀내 미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미로는 이를 위해서 다른 감독관들의 담당 업무 구역을 무시하고 온 은하계에서 실종된 군사 장비들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파타가즈 소령으로 대표되는 클론 전쟁을 겪은 인물들이 은하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번 클론 군대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 클론 전쟁기에 펠퍼틴을 비롯한 인물들은 은하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에 의미적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을 구역이라 칭했습니다. 파타가즈 소령도 그중 한 명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데드라 미로 같은 구역 구분 없이도 온 은하계급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젊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당시에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던 것도 이제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미로는 확실한 데이터를 모아서 자신의 상관인 파타가즈에 면전에 대고 그의 방식이 구식이라고 정면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릇이 큰 파타가즈
카타가즈는 데드라가 확증이 있다고 하니 큰 용기를 낸 그녀를 두둔하며 그녀에게 모든 사건의 시작점인 페릭스를 조사할 권한까지 내줍니다.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건강한 조직인데 정작 그 조직이 하는 것이 시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 충격적이고 안쓰럽습니다. 온 은하계에 울려 퍼진 공표. 모스마는 그 공표를 한 장본인인 루선을 급히 찾아갑니다. 루선은 지난 6화에서 알다니 건이 성공하자 통쾌하긴 하지만 어딘가 찝찝한 리액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팀원들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크바 제독이나 라더스 제독이 불가능한 작전에 성공한 상황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싸웠다 죽은 이들을 기렸던 것과는 반대로 루서는 소우게레라나 코믹스 쪽에 등장하는 페렌바처럼 사람의 목숨은 대의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듯합니다. 모스만은 루선이 한 짓에 경악하면서 당신이 뭘 시작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을 것 같냐고 묻지만 루서는 그 누가 쓰지도 않을 무기를 만드냐며 반군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되었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고, 펠퍼틴이 막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루서는 알다니 건을 성공시키면 제국이 오히려 은하계를 더 억세게 움켜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진 시민들에게는 한계점이 있을 테고 그 한계점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싶어지면 알다니 사건을 보여주어 좋은 본보기로 삼게 하고 군대가 필요하면 반군 네트워크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국은 더 통치하기 편한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죽이거나 고문합니다. 하지만 루서는 그런 정부를 뒤집어 엎고 반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고문당하게 만듭니다. 저쪽이 먼저 개싸움을 걸어왔다고 해서 이쪽도 개싸움으로 응수한 것이 맞을까요? 지킬 선 없이 싸우면 종장에 어떤 파국이 되는지는 알다니 반란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숭고한 정신과 이념은 진작에 죽고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클론 전쟁기의 분리파와도 같습니다. 은하공화국 말기에도 반란이 일어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외곽 은하를 둘러싼 과세, 구역차별과 종족차별, 인간중심적인 은하계 사회와 포스가 아닌 의회와 평의회의 끈앞풀이 된 제다이. 하지만 시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결한 건 분란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기업체들의 수장이고 그들은 협상이나 설득 단계를 건너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참히 짓밟히고 능욕당했죠. 공화국기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모스마가 루선의 방식에 동의하는 순간 당장의 반격은 있을지언정 반란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이 정부를 세우면 결국 또 다른 군부 정권이 들어설 뿐입니다. 이것이 제복과 군복을 입은 군인들 사이에 흰 의원복을 입고 선 모스마가 반군 연맹에 꼭 필요한 이유이며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내믹의 정신이 죽지 않고 영원 불멸할 까닭입니다. 다시 시릴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시릴은 표준국이라는 제국의 정부 부처의 면접을 보러 갑니다. 공화국기부터 있었던 표준국은 은하계 수십만 행성의 시간과 단위 등을 통일하는 업무를 하는 부처인데요. 이외에도 은하 제국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당장 캐넌에만 해도 제국 보안국과 표준국이 있으며 작정국, 교정국, 선박 업무국, 내사국, 과학국 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재미없어 보이는 부처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끔찍하게 지루할 것 같은 표준국이라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색이 있는 옷을 입은 시릴, 숨이 턱 막히는 인간 우리에서 시릴은 영원히 연료정화 같은 일을 할 위인은 아닙니다. 꽤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리뷰할 거리는 더 남았습니다. 루선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돈을 턴 한편 모스마는 자신의 방법대로 반란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모스마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현재로서는 가장 기댈 수 있는 테이 콜마라는 샨드릴라 출신 은행장에게 손을 뻗습니다. 테이는 제국의 의원인 모스마도 제국 사람들과 한통속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정치적인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는데, 물론 몬 모스마가 반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지만 내 정치 성향이 당신에게 버거울까 걱정된다는 그의 말은 듣자마자 헛웃음이 새어나온 대사였습니다. 모스마도 그 얘기를 듣고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내 얘기 잘 들으라며 진짜 버거운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 테이의 귀에다가 속사포처럼 때려박습니다. 반군 만들려고 돈 모으고 있으니까 돕기나 해라. 물론 정확히 뭘 하는지 말해주진 않았지만 말이죠. 이 장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시스의 복수 삭제 장면과도 꽤나 접점이 많습니다. 한때 파드메가 말했듯 모르는 게 나은 것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모스마가 테이에게 했다는 말도 그렇고, 은하계에서 단 3명만 이 일을 안다는 말도 시스의 복수 삭제 장면에서 몬과 함께 의논했고,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에서도 제국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인 베일 오르가나와 새로운 동지 루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원래였다면 그 세 사람의 파드메가 들어갔겠지만 하필이면 행보가
파드메와는 정반대인 루선이 들어갔다는 점도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자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루선과 함께 있을 때는 매번 휘둘리기만 하던 모스마였지만 그녀 자신이 짠 판에서만큼은 상황을 주도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치밀한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방이 적대 세력인 빌딩숲 코로산트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카시안 이야기입니다. 알다니 건으로 돈을 번 카시안은 어머니 마바를 찾아갑니다. 마바를 찾아간 카시안이 아주 짧게 언제부터 문을 잠그고 살았냐는 대사를 하는데 그 말은 페릭스 행성은 이웃들끼리 서로 다 잘 알고 관계가 좋아서 문을 밤중에 열어두어도 도둑이 들거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동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살아가는 건 힘들지 몰라도 서로서로 돕고 살기는 정말 좋은 그런 동네 말이죠. 그리고 이 짧은 대사는 페릭스를 떠나자는 카시안의 제안에 대한 마바의 대답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카시안은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마바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디 따뜻한 곳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마바에게 페릭스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카시안이 자신의 아들이듯 페릭스의 모든 건물, 도로,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죠. 바로 다음날 어머니를 데리러 온 카시안에게 마바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하계 어딜 가든지 제국의 발 아래에서 사는 건 매한가지이기에 마바는 저항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카시안에게 자신은 반란을 할 것이며 알다니의 영웅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화들짝 놀라는 카시안에게 마바는 제국 수비대를 공격할 정도로 용감한 영웅들이 있다면 늙은 나도 용기를 내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선의 계획대로 알다니 사건은 일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연로한 마바도 이렇게 희망을 갖는데 힘들게 싸워나가는 반란군들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반란군의 첫 승리인 스카리프 전투와 영원한 전설로 남은 야빈 전투 그리고 엔도 전투는 온 은하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카시안은 파국으로 치달았던 알다니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이었기에 그건 어떤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그저 강도짓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어서 페릭스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럼 카시안에게 마바는 그를 이해한다고 뭘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걸 빼앗긴 너는 너만의 길을 걸어가도 이해할 거라고 말합니다. 알다니 사건은 카시안으로 하여금 결국 대의고 숭고한 업적이고 그 내면은 추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바는 알다니 사건으로 오히려 제국에 격돌하고 싶어합니다. 카시안이 떠나야만 할 때 마바는 남아야만 합니다. 카시안은 매정하게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아주지도 않고 집을 나섭니다. 만약 이 대화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라면 어머니는 카시안에게 네 결정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라면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마바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카시안에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정한 그의 내면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마바 다음으로 카시안은 빅스를 찾아갑니다. 카시안과 빅스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고 한때 연인이었다는 뒷이야기가 여기서 풀리죠. 빅스는 카시안을 지키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새로운 애인마저도 희생하고 정신과 육체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카시안은 페릭스 행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면서 빅스에게 못된 말만 하고 돈만 틱 던져주고 용건만 말하고 떠납니다. 은하계 저 너머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카시안이지만 정작 친구와 가족이 있는 페릭스에만 오면 유난히 차가워진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3화까지의 이야기처럼 중요한 플래시백으로 등장할 줄 알았던 클론 트루퍼들이 등장한 장면도 의외로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카시안이 어릴 적 양아버지인 클렘이 제국에 대항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려다가 오해를 사서 총살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한 그 시신은 대로에 걸려 있었다는 끔찍한 과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 정부에 의해서 파괴된 고향 행성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마저도 정부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 카시안 내면에 차곡차곡 제국에 대한 증오로 자라왔을 것 같습니다. 분노한 카시안은 클론 트루퍼들을 몽둥이로 폭행하려 한 죄로 지난번에 스킨에게 말했듯 13살의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잃을 때마다 분노하는 카시안의 모습을 보면 결국 반군이 되는 카시안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마바나 페릭스라는 그의 가족의 최후가 그리 곱진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무튼 카시안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 후에 민반 전투에 참전했던 것도 소년병의 신분으로 취사병으로 동원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아온 캐릭터가 아닐 수 없네요. 마치 진 어소가 로그원에서 제국의 깃발이 온 은하계에 걸려 있어도 고개를 내리고 다니면 문제 없다고 말했듯 카시안은 결국 제주도 행성 니아모스의 휴양지에서 새 애인도 만들고 평화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카시안은 가게에 뭔가를 사려고 해변을 걸어가다가 범죄 현장에서 두리번거렸다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된 범죄자를 지능이 낮아 보이는 드로이
드로이드를 써서 거의 죽일 듯이 목 조르고 방치한다는 내용은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휴양지에서 군인들이 경찰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말이죠. 경찰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더 개판입니다. 범죄 현장 근처에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했다고 징역 4개월을 때리는 미친 법원에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판사에게 대들어서 판사가 기분 나쁘면 형이 늘어납니다. 카시아는 가게에 물건 사러 갔다가 징역 6개월 살이를 할 뻔한 것을 거기에 항소했다고 징역 6년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받습니다. 기존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컸겠지만 알다니 사건 이후로 발효된 PURD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범죄도 1급 범죄 취급받기 때문이었겠죠. 제국은 나날이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있고 카시아는 숨이 막혀갑니다. 6화에서 더 올라갈 곳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매 화마다 지난주에 기대를 갱신하는 드라마는 과거 왕좌의 게임을 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다의 이야기도 국내 심의가 끝났다고 하니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